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점표 입력 부분의 어음 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음 관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보시면 바드러움의 관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드러움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매출 채권에서 우리가 외상값을 대신해서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약속된 기간이 됐을 때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를 바드러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드러움은요, 보관 시, 그리고 결제 시, 부도, 배서 시, 할인 시에 분계가 각각 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 바로 전에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보다 이제 조금 더 그전에는 아주 간단한 보관과 결제 정도로만 나왔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서도 분계를 전부 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바드러움의 관리 부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보관이 나와 있고요. 보관은 우리가 외상대금에 대한 어음 회수인 경우인지 또는 여기서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 자산을 매각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자산 매각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음을 회수하면 어떻다라는 내용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대금에 대한 어음 회수 때는요. 차변에는 바드러움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상대금을 회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는 분계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매각 시에는요. 차변에 바드러움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드러움 대신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거래에 다 차변에 바드러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바드러움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시에만, 그 경우에만,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것은 상품을 매출했을 때 또는 제품을 매출했을 때 이 경우에만 우린 바드러움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유형자산 매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대변에는 감소한 유형자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결제예요. 결제는 외상대금 대신에 또는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어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어음에 적혀있는 만기일이 되었을 때 결제를 정상적으로 받은 경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계는 외상대금의 워음 회수에 대한 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변에는 우리가 어음값 받았으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우리 예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증가시켜놨던 바드러움을 이제 반대편으로 보내서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만약 100원만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100원을 전부 다 없애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결제 시점에서 바드러움에 대한 잔액을 확인하시면 0원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부도입니다. 부도는요,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상태. 자, 은행에서 왜 지급이 거절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100만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100만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 어음에 결제일이 돼서 은행한테 이제 우리 100만 원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가라는 거래처한테서 1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은 만기일이 지났잖아요. 결제일날 우리가 요구했는데 부도가 난 거니까 만기일은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일단 똑같이 결제랑 똑같이 대변에 받으러 오면 감소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도 어음이다 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는 부도어음과 수표를 넣어주시고 대변에는 받으러음 감소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서가 있어요. 자, 배서. 배서라는 것은요, 등 뒤에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등배. 배서라는 것은 우리 뒷면에다가 아무개한테 우리가 이 어음 양도할게요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라는 거래처한테 어음을 받았고요. 우리는 나라는 거래처한테 돈 갚을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가라는 거래처한테는 100만 원짜리 어음 받았는데 우리가 나라는 거래처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나는 빠지고 그러니까 본인 우리 회사는 빠지고 가랑 나랑 거래하게끔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거래처한테 너 나한테 줘야 되는 그 100만 원 내가 나한테 양도해 줄 테니까 나거래처한테 줘 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바로 양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배서 양도를 한 경우에는요. 차변에는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돈이 있었던 여기는 나거래처가 오겠죠. 나거래처가 오고요. 그리고 받으러움은요. 가거래처의 받으러움을 감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배서는 받으러움과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다르다 라는 점이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서에서는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고 대변에서는 받으러움도 감소한다. 결국 나는 외상값 갚을 것도 없어지고 받으러움을 받을 것도 없어진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할인입니다. 할인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매각거래 시의 할인을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자, 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받으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음을 은행에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자, 은행에 판매하고 이거 결제일이 언제니까 남아있는 결제일만큼만 할인료 빼고 우리한테 돈으로 줘 라고 하는 게 바로 할인이에요. 근데 그것은 매각 거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한테 받으러움을 팔았다 라고 생각하고 받으러움 없애주면서 우리 할인료만큼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손실 계정으로 비용 계정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당좌금의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매각거래 시의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차익거래 시의 할인입니다. 자, 여러분, 차입이라는 게 뭐예요?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것을 차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어음을 담보로 두고요. 담보로 두고 그 어음만큼에 대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100만 원짜리 어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 할인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바드러움을 판 게 아니잖아요. 판 게 아니니까 일단은 대변에 바드러움 감소가 없습니다. 바드러움 감소는 없고요. 그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음 들어오면 갚을게 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 돈 빌려왔으니까 돈 빌려온 만큼 당좌예금이 늘어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수수료가 될 거예요. 수수료나 이자 등이 들 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바드러움, 우리가 채권자의 입장일 때의 바드러움 관리 붕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의 입장인 지급어음 관리에서는 어떤가 보니까 지급어음 관리는요, 전산에게 1급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급어음은 내가 지금 당장 상품이나 원재료 값을 못 주니까 어음을 발행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발행하는 시점에서 붕괴 한 번, 그리고 추후에 만기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그러한 조건 하에 결제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행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의 지급업이나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채는 외상값 대신이야 라고 보기 때문에 차변에서 외상 매입금이 감소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채로 가지고 있던 지급어음이 만기일이 됐다면, 자, 만기일이 됐다면 더 이상 우리는 더 채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차변에서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만큼에 대해서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는 발행과 결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바드러움과 지급어음의 관리 부분만 먼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어음 관리에 대한 실무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